이건 정말인가요? 45억이라고요? 은행 직원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박금순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가난한 69세 할머니였죠.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낡은 이불을 접으며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 가로등만 외롭게 서 있더군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깊게 패인 주름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평생을 가난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지친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내일 폐지 주우러 나가면 쌀 한 포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간단히 김치와 된장국으로 아침을 먹고 평소처럼 동네 한 바퀴 돌며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9월의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했어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 버려진 종이박스들을 주워 담았는데 무게가 제법 나가더군요. 69세의 몸이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 힘들다는 걸 매일 느끼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고, 금순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경로당에서 만난 순자 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지만 항상 저를 챙겨주는 고마운 분이에요. 응, 순자 언니. 언니는 벌써 장 보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게. 손자가 오늘 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반찬이나 해줄까 해서 말이야. 그런데 너는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데 있어? 순자 언니의 세심한 관심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가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설쳤나 봐요. 괜찮아요. 나도 가끔은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는데 평생 고생만 하고 사니까 말이야. 좋은 일이라. 순자 언니와 헤어진 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언제 좋은 일이 생길까요? 69년을 살면서 정말 기뻤던 적이 언제였을까? 생각해봐도 자식들 태어났을 때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오후에는 폐지를 고물상에 팔고 장을 봤습니다. 1,000원, 2,000원을 아끼며 장을 보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과일들만 골라 담고 특가 상품 코너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계산을 하면서 문득 지갑 속에서 로또 용지 한 장이 눈에 띄었거든요. 아, 맞다. 지난주에 샀던 로또가 있었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1,000원짜리 로또를 사는 게 유일한 취미랄까요? 물론 당첨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작은 꿈이라도 꾸고 싶어서 사는 거였죠. 어차피 안 될 거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TV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연속극이 나오고
그러다가 로또 당첨번호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제923회 로또 당첨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1번, 7번, 14번, 21번, 35번, 42번, 보너스 번호 15번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로또 용지를 꺼내서 번호를 맞춰봤어요. 처음엔 그냥 대충 보려다가 잠깐 1번이 맞네.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봤습니다. 1번 맞다. 7번 이것도 맞다. 14번 이것도 21번 설마 35번 아니 이게 42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TV 화면을 다시 보고 로또 용지를 다시 보고 몇 번을 반복해서 확인했는데도 똑같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로또 용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인가? 혼자서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1등이에요.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45억이라고 했나? TV에서는 이번 주 1등 당첨금이 45억 원이라고 했어요. 45억. 제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아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돈이에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로또 용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누워 있으면서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번호를 잘못 확인한 건 아닐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번호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로또 용지 확인이었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정말이구나. 내가 정말 1등에 당첨된 거구나. 하지만 기쁜 만큼이나 두려웠어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순자 언니한테? 아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겠다. 괜히 소문이 나면 이상한 사람들이 달려들 것 같았어요. 일단은 은행에 가서 확실히 확인부터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래봐야 10년도 넘은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평소 입던 낡은 카디건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로또 당첨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로또 용지를 건네주니 기계에 넣어서 확인해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1등이세요. 네,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1등 당첨이에요. 당첨금이.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세후 45억 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이었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45억 원.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발걸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건물들이 다르게 보이고, 심지어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쁜 눈물인지 당황스러운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69년 동안 가난과 함께 살아온 제게 갑자기 이런 거대한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믿기지 않고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기뻤어요. 이제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손자들 학비도 대줄 수 있고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도 갈 수 있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무거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낡은 가죽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생 몇 장 안 되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만 들어있던 그 지갑에 이제는 45억 원의 주인이라는 증명서가 들어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평소와 똑같은 골목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그때는 몰랐어요. 이 거대한 행운이 저에게 어떤 시련들을 가져올지를. 할머니, 이 금액이 정말 맞으신가요? 45억 원 말이에요? 은행 지점장까지 나와서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첨을 확인한 그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이 깨어버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새벽 4시쯤 눈이 떠졌는데 잠이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거실로 나와서 어젯밤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로또 용지를 또 꺼내봤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겉보기엔 그냥 얇은 종이 한 장인데 이 작은 종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45억. 도대체 45억이 얼마나 큰 돈일까?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100만 원도 모아본 적이 없는데 45억이라니. 찬장을 열어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4와 5를 누르고 0을 8번 눌렀습니다. 화면 가득 찬 숫자들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역시 자식들이었어요. 큰아들 민철이는 서울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적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둘째 민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막내딸 영희는 시댁 눈치 때문에 늘 고개를 못 들고 살고 있죠. 이제 애들 도와줄 수 있겠다.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자식들에게 폐만 끼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로또 당첨금 수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 로또 당첨자이신가요? 신분증과 당첨 복권을 가지고 오시면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액 당첨의 경우 여러 절차가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잡고 오세요. 고액 당첨자라는 말을 들으니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건가 싶어 얼떨떨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낡은 구두도 닦았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의 제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45억 원의 주인다운 모습인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어색하기도 했어요. 평생 화려한 옷이나 비싼 화장품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갑자기 이런 정장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달라 보일까요? 은행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로비 직원이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안쪽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로또 당첨금 수령하러 오셨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담당 직원이 나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평소 와보지 못했던 VIP 고객 공간이었어요. 가죽 소파도 푹신하고 커피며 다과까지 갖춰져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앉아도 되는 건가? 얼마 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 지점 VIP 고객 담당 김 과장입니다. 로또 당첨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신분증과 당첨 복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과장이 제 로또 용지를 받아서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1등이시네요. 당첨금이 45억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현실이 실감났어요. 정말이구나. 꿈이 아니구나. 할머니, 이렇게 고액 당첨이 되시면 여러 절차가 필요해요. 우선 소득세가 33% 정도 나가고요. 소득세요? 네,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약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30억? 15억이 세금으로 나간다니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30억도 제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그리고 이런 고액을 한 번에 인출하기는 어렵고요. 계좌로 입금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 통장 있으시죠? 저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이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그 통장을 보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고액이 입금되면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가족분들께는 말씀하셨나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안 했어요. 그게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일단은 비밀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투자나 사업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사기꾼이라. 그런 일도 있구나. 세상이 무섭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밟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죠. 벌써 소문이 나는 건 아니겠지?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김 과장이 저에게 새로 만든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3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을 받아서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30억 원. 제 이름 옆에 적힌 그 숫자가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정말 내 돈인가? 정말 내가 이런 부자가 된 건가? 할머니,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거예요. 친척들도 갑자기 연락할 수도 있고요. 김 과장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평생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은행에서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걸 알까봐 신경 쓰이고 평소 자주 가던 슈퍼마켓 앞을 지나면서도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이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하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생각해 보니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철이 치킨집 빚부터 갚아주고 싶었어요. 매달 이자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민호 대출금도 정리해주고 영희가 시댁에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평생 꿈꿔온 제주도 여행도 가보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아파서 못 갔던 그 여행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순자 언니한테도 뭔가 해주고 싶다. 항상 저를 챙겨주던 순자 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3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민철이라고 나타났어요. 큰아들이었죠. 여보세요, 민철아.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들의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한 비밀이 있다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장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긴 하지만요. 아들의 힘든 목소리를 들으니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민철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가 뭔가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볼게.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아직 말하지 못한다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곧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30억 원.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정말 내가 이런 부자가 된 건가? 이 돈으로 정말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들었어요. 김 과장이 했던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기꾼들, 갑자기 나타날 친척들, 사람들의 시선. 혹시 이 돈이 나에게 독이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돈 이야기만 나오더라고요.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당첨 확인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처음으로 메모지를 꺼내서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볼펜을 들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금순이의 꿈 목록. 첫 번째로 적은 건 역시 자식들이었어요. 민철이 치킨집에 빚 2억 원 정리해주기. 민호의 대출금 8천만 원 갚아주기. 영희가 시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집 한 채 사주기. 그 다음엔 손자들이었죠. 손자 준혁이 의대 진학 준비 학원비 주기. 작은 손자 준호는 태권도,
피아노 학원 마음대로 다니게 해주기. 손녀 민정이 예쁜 옷들 많이 사주기. 적다 보니 벌써 몇억 원이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30억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꿈들도 적어봤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 제주도 여행 가기, 순자 언니와 온천 여행 가기, 새 옷 몇 벌 백화점에서 사보기, 오래전부터 아팠던 어금니 치료하기, 안경 새로 맞추기. 생각해보니 제가 원하는 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 보니 욕심이 작아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5억 원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머지 25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득 순자 언니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가 힘들다더라. 그렇다면 좋은 아파트 몇 채 사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현명하게 써보자. 하지만 막상 계획을 세우려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집을 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역시 전문가한테 상담받는 게 좋겠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재무상담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믿을만해 보이는 곳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재무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산 상담을 원하시나요? 30억 원 정도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정중한 목소리로 답이 왔어요. 아, 네. 고액 자산 상담이시군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직접 뵙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에 있는 재무상담 회사에 갔어요. 지하철로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길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겨우 찾아갔더니 정말 번듯한 사무실이더라고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여자분이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금순 할머니시죠? 저는 이 회사 대표 김미영입니다. 김미영 대표는 정말 친절했어요. 커피도 대접해주고 편안한 소파에 앉혀주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할머니, 30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미리 적어온 메모지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자식들 도와주고 싶은 일들, 제 개인적인 꿈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계획이네요.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하실 점이 있어요. 김미영 대표가 계산기를 꺼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자녀분들에게 현금으로 도움을 주실 때 증여세가 발생해요. 1년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셔야 해요. 증여세라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민철 씨 빚 2억을 대신 갚아주시려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와요. 세율이 20%니까 3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겠네요. 그럼 민철이가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네, 증여받는 분이 내셔야 해요. 그런데 민철 씨가 그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을까요? 아,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금 부담을 지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년 조금씩 나눠서 주시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직접 빚을 갚아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는 어떤가요? 아파트 몇 채 사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자주 바꾸거든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처음 듣는 말들이었어요. 김미영 대표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더니 여러 가지 복잡한 표들을 보여주었어요.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려면 세금만 해도 5억 원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5억 원이요? 그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25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럴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죠? 그리고 할머니, 혹시 주변에서 투자 제안 같은 거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게 다행이에요. 고액 당첨자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요. 친척, 지인은 물론이고 각종 투자 업체들까지. 그 중에 사기도 정말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사기라. 은행 김 과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일이 많은가 봐요. 일단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절대로 아무나 믿지 마시고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거든요. 30억이 있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니. 집에 도착해서 다시 메모지를 들여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슴 뛰게 했던 그 계획들이 이제는 걱정거리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막내딸 영희였어요. 여보세요, 영희야.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래. 너는? 저는 좀 힘들어요, 엄마. 영희의 목소리가 울먹이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때문에요. 늘 똑같아요. 친정 가난하다고.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영희는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살았거든요. 저희가 가난해서 혼수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고 지금까지도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요.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희야,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힘드신데 무슨. 아니야, 정말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도와줄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계획을 정리해 봤어요. 복잡한 세금이나 절차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혼자만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할까?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일단 모든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하지만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평생 이런 큰 비밀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어릴 적에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별에다 소원 빌면 이뤄진다고. 별님, 제발 이 돈이 가족들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조만간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제 평화로운 고민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걸. 재무 상담을 받고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경로당에 가서 순자 언니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순이야, 혹시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었니? 좋은 일이요? 왜요? 아니, 그냥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서. 그리고 옷도 새로 산 것 같고. 아, 맞다. 지난주에 재무 상담 받으러 갈 때 입으려고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샀었어요. 평생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났거든요. 아, 그냥 우연히 세일하는 걸 봐서 하나 샀어요. 그래, 어디서 샀는데? 참 예쁘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어색했어요. 평생 순자 언니한테 비밀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언니한테는 말해도 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일단 모든 계획이 정리된 다음에. 그런데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박금순 할머니시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과일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이고, 고모. 저예요, 민수. 박민수예요. 민수야? 정말 너니? 네, 고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20년 만에 보는 조카였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자주 놀러 왔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어머, 민수야. 얼마나 컸니? 들어와, 들어와. 고모, 이거 조금이나마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민수가 건네준 과일 박스를 보니 정말 비싸 보이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과도 하나에 몇 천 원씩 하는 고급 사과들이고 배도 선물용으로 포장된 것들이었어요. 이런 비싼 과일을 왜? 민수야, 이런 비싼 것까지 왜 사왔니? 그냥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고모. 그동안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정도야 뭐. 거실에 앉혀두고 차를 끓여드렸어요.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면서 계속 칭찬했어요. 고모, 집이 참 아늑하네요. 혼자 사시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런 대로 살만해. 그런데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20년 만에 만난 조카가 안부를 묻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예전에 어린 민수와는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응, 그냥 그래. 너는 뭐하고 사니? 결혼은 했고? 네,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어요. 사업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좀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온 건가? 무슨 사업 하는데? 건설 쪽 일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걸 보니 정말 힘든가 보다 했어요. 조카가 어렵다니 뭔가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모, 혹시 요즘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셨어요? 좋은 소식? 아니, 동네에서 들었는데 고모가 최근에 은행에 자주 가신다더라고요. 그것도 VIP 라운지까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벌써 소문이 났나?
그냥 예금 정리 좀 하려고 간 것뿐이야. 아, 그래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더니 모아둔 게 있으셨구나. 민수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뭔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설마 로또 이야기를 알고 온 건 아니겠지? 민수야, 너 혹시... 고모,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면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고모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투자처가 하나 있거든요. 투자? 갑자기 무슨 투자?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이라 100% 안전해요. 1년만 투자하시면 투자금의 30% 수익을 보장해 드려요. 민수가 보여준 서류들은 그럴듯해 보였어요. 신도시 개발 계획도 수익률 계산표도 정부 승인 문서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고모,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이라서 1억 원이라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지만 지금 제게는 가능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민수야,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네. 고모, 저도 가족이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명함과 카탈로그 같은 걸 들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금순 할머니 댁이 맞나요? 저는 골든 투자자문에서 나온 김 대표입니다. 골든 투자자문? 또 투자 이야기인가요? 저희는 고액 자산가분들을 위한 전문 투자 상담을 해드리는 회사인데요. 할머니께서 최근에 큰 자금이 생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지?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시면 할머니만을 위한 특별한 투자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거실에는 이미 민수가 있고 현관에는 김 대표라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죄송한데 지금 조카가 와 있어서 그렇다면 잠깐 기다렸다가 뵐게요. 김 대표는 그냥 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가니 민수가 불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고모, 저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요즘 투자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그러면서도 민수는 자기가 가져온 투자 서류들을 다시 펼쳐 보였어요. 저는 고모의 조카니까 절대 사기 같은 거 치지 않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맞아요. 민수는 제 조카니까 절대 저를 속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자 언니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순이야, 혹시 지금 집에 낯선 사람들 와 있니? 네. 어떻게 알았어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그러는데 너희 집 앞에 비싼 차들이 와 있다더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순자 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민수와 김 대표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분명히 로또 당첨 소식이 어떻게든 새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 거지? 민수는 계속 가족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권했고, 김 대표는 현관에서 기다리면서 특별한 상품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큰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이게 바로 김 과장님과 김미영 대표님이 경고했던 일인가? 민수와 김 대표가 찾아온 다음 날,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침 일찍 순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순이야, 어제 무슨 일이었어? 동네에서 난리더라. 별일 아니에요, 언니.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나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순자 언니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로또 당첨부터 어제 나타난 사람들까지. 뭐, 로또 1등? 30억? 순자 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순이야, 이거 큰일인데?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조카라는 애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투자하자고. 그리고 그 김 대표라는 사람도. 근데 민수는 내 조카니까 설마. 순이야, 정신 차려. 20년 동안 안부 한 번 안 물어본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투자하자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야? 순자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혈육이니까. 언니, 나는 그냥 가족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도움이 되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지. 이상한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고모, 어제 말씀드린 투자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순자 언니가 저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민수야, 내가 어제부터 계속 고민해 봤는데, 너 정말 확실한 거지? 물론이죠, 고모. 제가 고모를 속일 리가 있겠어요? 가족인데. 민수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번엔 더 그럴듯해 보이는 계약서며 정부 승인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었어요. 고모,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까지만 투자자를 모집한대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저를 흔들었어요.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순자 언니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순이야, 안 돼. 뭔가 이상해. 하지만 민수가 가져온 서류들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게다가 내 조카인데. 민수야, 그럼 1억 원 정도? 네. 고모,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날 오후에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민수 명의로 송금했어요. 순자 언니가 계속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가족을 믿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민수가 정말 기뻐하며 인사하고 갔어요. 고모, 정말 감사해요. 1년 후에 1억 3천만 원으로 돌려드릴게요. 그 다음 날, 김 대표가 또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제 조카분과 투자하신 건 잘 아시겠지만 그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네, 부동산 개발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김 대표가 새로운 투자 상품을 보여주었어요. 반면에 저희가 제안하는 건
금융상품이라 안전해요. 은행에서도 추천하는 상품이고요. 서류를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투자은행 보증, 100% 원금 보장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요. 할머니, 최소 2억 원부터 투자 가능한데 1년 후 40% 수익을 보장해 드려요. 40%라니 민수가 약속한 30%보다 더 높았어요. 은행에서 보증한다니까 안전하겠지. 그럼 2억 원 정도 해볼까요? 훌륭한 선택이세요, 할머니. 그렇게 또 2억 원을 투자했어요. 이틀 만에 3억 원이 나간 거예요. 하지만 1년 후면 4억 9천만 원이 될 예정이니까 1억 9천만 원의 수익이었어요. 이렇게 돈을 불려서 자식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수와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만 나오고,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걱정이 되어서 민수가 말했던 건설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여보세요. 박민수 씨 계신가요? 박민수요? 저희 회사에는 그런 분 없는데요. 네. 그럼 신도시 개발 사업은요? 저희는 신도시 개발 같은 건 안 하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급히 김 대표가 준 명함의 회사에도 전화해 봤어요. 골든 투자자문이요? 그런 회사 없는데요. 이 번호는 개인 휴대폰 번호 같은데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순자 언니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연락이 안 되고 김 대표라는 사람도 가짜인 것 같아. 뭐?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순자 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순이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경찰서에? 응, 이건 사기야. 분명한 사기라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로또 당첨자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 돈은? 최대한 찾아보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돈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3억 원. 로또 당첨금의 10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홀로 앉아 있으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내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가장 아픈 건 민수였어요. 설마 제 조카가 저를 속일 줄은. 20년 만에 나타나서 고모, 가족이라고 하면서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어떻게 혈육이 이럴 수 있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억이 27억으로 줄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 거지? 순자 언니가 밤늦게 전화했어요. 순이야, 괜찮아? 언니나 정말 바보 같지요? 바보가 아니야. 너무 순진한 거지.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던 거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조심해야 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거야. 소문이 더 퍼지면. 순자 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30대 여자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들인데요. 변호사? 이 시간에? 혹시 최근에 투자 사기를 당하신 것 같던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남자가 발로 문을 막았어요. 할머니, 저희는 정말 도움이 되려고 온 거예요. 사기당한 돈 찾아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가짜일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더 교묘한 방법들로 저를 노릴 거라는 걸. 내가 어떤 세상에 발을 들인 거지? 밤 10시에 나타난 변호사라는 사람들, 정민호 변호사와 김은정 법무사는 정말 친절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전문으로 도와드리는 법무법인에서 나왔어요. 이 시간에 와서 죄송하지만 할머니 사건이 급한 상황이라서요. 김은정 씨가 태블릿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할머니 사기 사건이 벌써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기꾼들이 몰려들 거예요. 화면에는 정말로 제 이야기 같은 기사가 있었어요. 69세 로또 당첨 할머니, 조카에게 1억 원 사기당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지? 할머니,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24시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을 찾기 어려워져요. 정민호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할머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는데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복잡한 도표들을 보여주었어요. 민수 씨가 받은 돈이 해외 계좌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 현금화되기 전이라 찾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해외 계좌 동결 절차에 비용이 들어요. 변호사 수임료, 국제 송금 수수료, 해외 법원 비용까지. 김은정 씨가 계산서를 보여주었어요.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3억을 찾으시려면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하셔야죠. 1억 2천만 원이라. 하지만 3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데 할머니, 시간이 정말 급해요. 내일 아침에 돈이 현금화되면 영영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네, 죄송하지만 그래야 해요. 순자 언니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순이야, 이상해. 이 시간에 와서 급하게 돈 달라고 하는 게. 하지만 정민호 변호사가 법무부 공식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의심하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저희는 정식 등록된 변호사예요. 신분증도 진짜 같았고 명함도 고급스러웠어요. 3억을 찾을 수 있다면 1억 2천만 원 정도는. 결국 그날 밤 온라인 뱅킹으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할머니, 72시간 후에 3억이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간 후 순자 언니가 화를 냈어요. 순이야, 또 속은 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 이번엔 진짜 변호사였어요. 신분증도 봤잖아요. 신분증도 요즘 가짜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돈을 보낸 후였어요. 사흘 후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또 당한 건가? 이번엔 1억 2천만 원까지 날린 거예요. 총 4억 2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켰는데 아침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로또 1등 당첨 할머니, 연쇄 사기로 5억 원 피해.
기자가 저희 집 앞에서 방송을 찍고 있었어요. 박금순 씨는 로또 1등 당첨 후 조카를 포함한 여러 사기꾼들에게 5억 원가량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억 원이라고요? 저는 4억 2천만 원인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화면에 저희 집 주소와 제 얼굴 사진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걸? 급히 창문으로 내다보니 집 앞에 정말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몰려 있었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번호들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금순 할머니시죠? 저는 MBC 기자인데.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SBS에서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어도 계속 걸려왔어요. 더 무서운 건 다른 전화들이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확실한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사기당한 돈 찾아드릴 수 있어요. 특별한 복권 당첨 비법이 있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수백 통의 전화가 이게 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녁이 되자 더 큰 충격이 왔어요. 큰아들 민철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민철아, 너도 뉴스 봤니? 그게 엄마 정말 로또에 당첨되신 거예요? 응, 아직 말 안 했는데.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철이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요즘 저희한테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해요. 이상한 사람들? 엄마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들까지. 애들 학교에도 기자들이 와서 난리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철아, 미안해.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가게 손님들도 수군거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그때 둘째 민호도 전화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난리예요. 동료들이 저보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상사는 뭐라고 하고. 민호야, 엄마가 돈이 그렇게 많으시면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저 대출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잖아요. 막내딸 영희도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시댁에서 난리예요. 시어머니가 엄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했다고. 영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정말 왜 그러셨어요?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세 자식 모두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은 더 심했어요.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기자들, 사기꾼들, 구경꾼들까지.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뷰만 5분.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동네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호기심 반, 비웃음 반이었어요. 내가 동네 망신이 된 거구나. 순자 언니만이 유일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순이야, 괜찮아?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어디 다른 데로 피해라. 어디로 갈까요? 순자 언니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날 밤 민철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제 가게도 손님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민철아, 엄마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엄마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돈 문제로 도움 필요하시면 저희는 엄마가 로또 당첨됐다는 거 몰랐다고 할 거예요.
뭐라고? 너까지 그러니?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어서 민호와 영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자신들은 엄마의 로또 당첨을 몰랐다고 할 거라고. 내 자식들이 나를 부정하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 30억이 있어도 그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거나 피하거나 진짜 가족들마저 저를 외면하고 창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 있고 전화는 계속 울리고 이게 내가 꿈꿨던 행복한 삶인가? 그날 밤 저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서 통장을 봤어요. 30억에서 시작해서 이제 25억 8천만 원이 남았어요.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구나.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무서웠던 적은 없었어요. 차라리 로또에 당첨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절망의 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걸. 이놈들아, 69세 할머니를 우롱한 대가를 치러라. 순자 언니가 녹음기를 들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식들마저 등을 돌린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화는 하루에 수백 통씩 걸려왔어요. 저는 거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고 밤에도 사람들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순자 언니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순이야,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요? 이렇게 숨어서 당하기만 하는 거 말이야. 순자 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단단하게 마음먹은 표정이었죠. 순이야, 나 며칠 동안 알아봤어. 뭘 알아봤는데요? 순자 언니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너를 속인 그놈들 말이야. 언니가 뭘 알아봤다는 건가요? 순이야, 그 민수라는 놈, 진짜 내 조카가 맞긴 해. 그런데 걔 직업이 뭔지 알아? 건설업 한다고 했는데. 개뿔. 전문 사기꾼이야. 이미 몇 번 경찰서에 들락날락한 놈이라고. 순자 언니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수의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서까지. 그리고 그 김 대표라는 놈이랑 민수랑 한패야. 아예 조직적으로 로또 당첨자들을 노리는 사기단이었어. 뭐라고요? 여기 봐. 민수가 김 대표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야. 순자 언니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고모 완전히 믿고 있음. 1억 성공. 2억 준비 완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야. 다 한통속이었어. 언니, 어떻게 이런 걸 알아냈어요?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위가 아니잖아. 경찰서도 가고 피해자 모임도 찾아가고 인터넷도 뒤져봤어. 그때 순자 언니가 더 놀라운 걸 보여주었어요. 순이야, 그리고 이걸 봐.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번에 대박 났어. 할망구 완전 순진해서 1억 5천이나 뜯어냈다고. 변호사 코스프레까지 해서 또 1억 2천만 원. 이런 바보 같은 할미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지.
듣고 있으니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우롱했다고? 언니, 이 녹음은 어떻게? 내가 민수 만났어. 피해자인 척하면서 접근해서 녹음한 거야. 언니가 직접? 응. 나도 로또 당첨됐다고 거짓말하고 만났어. 그랬더니 완전히 속아서 다 풀어댔어. 순자 언니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순이야,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또 누가 왔나 싶어서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또 사기꾼들인가? 아니야, 저 사람들 진짜 경찰이야. 순자 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서경찰서 수사과 김영사입니다. 저는 박 형사고요.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요? 할머니를 속인 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김영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박민수를 포함해서 김 대표, 가짜 변호사들까지 전부 잡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할머니 사건이 언론에 나오면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정말 잡혔다고? 그리고 할머니 사기당한 돈 상당 부분을 찾았습니다. 얼마나요? 3억 5천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3억 5천만 원이라니 제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찾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다른 피해자들 돈까지 합쳐져 있었는데 피해 비율대로 배분하면 할머니가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박 형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번 사건으로 로또 당첨자 보호 시스템도 바뀔 예정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다른 거였어요. 그 민수라는 놈 어떻게 됐나요?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을 거예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때 순자 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순이야,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았어. 뭐요? 내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말해야 해. 맞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자식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새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철아, 엄마야. 엄마, 갑자기 왜?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 할 말이 있어. 엄마,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와. 안 오면 정말 인연 끊는다.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녁에 세 자식이 모두 왔어요. 어색한 표정들이었지만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순자 언니가 준비해준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사기단 검거 뉴스, 민수의 전과 기록, 녹음 파일까지. 너희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했지? 바보 같은 할머니라고 생각했지? 세 자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가족을 믿었던 거야. 20년 만에 나타난 조카를 가족이라고 믿었던 거라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민수가 저를 바보 같은 할미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응, 너희는 엄마가 바보라고 생각했겠지만 엄마는 끝까지 너희를 믿었어.
사기꾼들은 잡혔고 돈도 대부분 찾았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엄마는 너희가 힘들 때 도와주려고 로또 당첨금을 쓰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는 체면 때문에 엄마를 외면했어. 엄마, 진짜 가족이라면 힘들 때 함께 견뎌야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가족은 가족이잖아. 민철이가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승리를 맛봤어요. 돈을 찾은 것보다 사기꾼들을 잡은 것보다 더 큰 승리였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준 승리. 순자 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순이야,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네. 돈도 찾았으니까? 아니야.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집 앞의 사람들도 대부분 사라졌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날 속일 수 없어.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도 알았어. 순이야, 진짜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느냐인 것 같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순자 언니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사기단이 검거되고 6개월이 흘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평범한 동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더 이상 집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도 없었죠. 정말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부엌에 가서 혼자만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아침이었어요. 통장 잔고는 지금 28억 5천만 원이에요. 사기꾼들로부터 되찾은 돈까지 합쳐서 처음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돈이죠. 하지만 이상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 돈으로 뭘 할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급함이 없어졌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 오전에는 경로당에 갔어요. 순자 언니와 다른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순이야 왔네. 응, 언니들. 순이야, 요즘 참 편안해 보여. 이옥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뭔가 마음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돈이 많으니까 좋지. 김순덕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순자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순이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거야. 요즘 제가 하는 일은 아주 소박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처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해드려요. 돈으로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어서요. 금순아, 고마워. 이 된장찌개 맛이 어떻게 이렇게 좋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을 조금 더 들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동네 경로당에 후원금을 조용히 전달해요. 큰 돈은 아니에요. 한 번에 50만 원씩. 순이야, 내가 이렇게 해줘서 경로당 운영이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알아? 언니,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조금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뿌듯한 일은 따로 있어요. 로또 사기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처럼 갑작스런 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혼자였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돈의 진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하지만 모든 게 완전히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가끔 밤늦게 혼자 앉아 있으면 묘한 공허감이 들어요. 이 모든 소동이 끝나고 나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랄까요?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30억이라는 돈이 있지만 평생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큰 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아요. 자식들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럼에도 남는 돈들. 차라리 예전처럼 폐지 주우며 살던 때가 더 단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순자 언니가 항상 말해줘요. 순이야, 그건 사치스러운 고민이야. 사치스럽다고요? 응. 돈이 없을 때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또 고민하고, 중요한 건 지금이야. 순자 언니 말이 맞아요. 어젯밤에는 제주도에서 온 사진을 봤어요. 민호가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었어요. 제가 조용히 여행 비용을 지원해준 덕분이죠. 사진 속 손자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원했던 게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순간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외모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고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죠.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불안하고 조급해 보였다면 지금은 좀 더 차분해 보여요. 나이 69세에 이런 깨달음을 얻다니.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에요. 동네에 작은 공부방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와서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이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곳이에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려? 저도 즐거워요. 돈을 쓰는 방법에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것보다 작은 돈을 꾸준히 의미 있게 쓰는 게 더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순자 언니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순이야, 6개월 전 생각해보면 정말 파란만장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더 좋지? 응, 훨씬요. 왜? 한참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돈이 내 도구가 된 기분이에요. 순자 언니가 웃었어요.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데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봤어요. 로또 용지는 이제 없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식들이 보낸 감사 편지, 도움받은 분들의 고마움 인사, 순자 언니가 써준 우정의 메모.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이제야 알겠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만들어갈 때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에요. 별님, 고마워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찾았어요. 내일도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돈이 의미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박금순, 69세. 로또 1등 당첨자에서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